투자금과 대여금은 전혀 다른 성격의 돈입니다. 대여금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반환받는 돈을 말하지만, 투자금은 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돈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처럼 투자금과 대여금은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만일 이를 반환해달라라는 소를 제기를 한다면 그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한 요건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고, 투자금이라면 손해 위험성을 알고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라고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투자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청구 원인을 정해야겠죠. 며칠 전 1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구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돈이 투자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이 매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내역도 있어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재판장도 어떤 투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 재판장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장이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곤 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재판장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론기일에는 사건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지만,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는 그동안 제출했던 각종 증거들과 주장들을 모두 꼼꼼히 파악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말과 행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보다 확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재판장이 저에게 다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로 투자 사업에 들어간 실비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저도 제 의뢰인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정말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확신을 했고,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여금만을 청구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장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일 원고가 투자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청구 원인을 변경을 한다면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대여금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대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고 측이 청구 원인을 대여금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하지만 요건 사실 입증 전에 어떤 청구 원인에 대한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일 상대방이 청구 원인을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금 반환이라고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처럼 소를 제기할 때 청구 원인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재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